3조 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 엔진 사업에 쌍발 엔진을 채택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초 KEFX 사업 발표하고 지난달 대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기관과 업체 간 엔진 선정 논란으로 사업이 지연됐었다. 군 관계자는 3일 국방부 TF팀에서 이날 오전 최종 평가를 통해 KEFX 엔진을 쌍발 엔진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 이달 안에 합동참모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EFX는 하이급, 미들급, 로우급 등으로 구분되는 공군 전투기 중 미들급에 해당한다. 미들급은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전투기를 말한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120여 대의 신형 한국형 전투기를 전력화한다는 목표다. 지사는 엔진 납품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 측은 이미 기존 전투기 사업을 통해 성능을 입증받았기 때문에 쌍발이든 단발이든 경쟁업체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입장이다. 해외 엔진업체들이 KEFX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국내 생산 규모 외에 수출 가능성 때문이다. KEFX가 가격 경쟁력만 갖추면 최대 600대 정도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엔진업체가 선정되면 국내 방산기업인 삼성테크윈과 손잡고 국내 생산을 할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삼성테크윈은 위탁면허 생산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 방산기업이다. 국내 생산을 할 경우 엔진 분야에서만 100여 개의 중소기업이 해외 업체로부터 기술 이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합동참모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 대로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올해 안에 업체와 계약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KEFX가 엔진 2개 형상으로 결정된 이유는 2014년 7월 KEFX 형상을 C103 형태로 결정하기 전인 2013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EFX-1을 제안했다. 한창 논쟁이 벌어졌던 단발이냐 쌍발이냐의 논란의 출발이었다. 단발이나 쌍발이나 고장률은 같은데도 공군이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쌍발 엔진을 원했다는 논리를 펴는 이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설계할 때 엔진 숫자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정 엔진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후 그 엔진의 추력에 맞춰 설계하는 경우다. 과거에는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엔진의 종류가 많지 않아 그렇게 하곤 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필요한 총추력을 산출해 이에 맞는 엔진을 찾거나 원하는 엔진이 없을 경우 충족 조건에 가장 가까운 엔진을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도록 계획을 짠다. 필요한 총추력은 최대 속도와 가속력 같은 항공기 성능 변수는 물론 유상하중까지 여러 변수를 종합 판단해 결정한다. KEFX C103 형상의 성능을 엔진 1대로 내려면 엔진의 최대 추력이 35,000파운드가량 되어야 한다. 이런 높은 추력을 내는 군사용 엔진을 우리가 사올 수가 있다면 엔진 한 개를 사용하는 것이 기술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현재 F-35E가 사용하고 있는 PW-F135 엔진이 이 조건을 충족한다. 문제는 이 엔진을 미국이 절대 외국에 팔지 않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KEFX C103 형상은 최대 추력 2만 파운드를 내는 엔진 2개를 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쌍발 엔진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현재 미국지의 F414 엔진과 유럽 컨소시움 유로젯의 EJ200 엔진이 KEFX 엔진 조건에 충족되는데 두 회사는 서로 자기네 엔진이 뛰어나다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전투기는 갈수록 추력 대중량비가 높아지고 있다. 즉 더욱 강력한 엔진이 필요한 것이다. 그 이유는 사거리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공대지 미사일과 지상 공격용 무기체계의 하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항공무기체계 탑재 중량 증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중대형 항공기에 탑재되어 시험되고 있는 레이저 무기체계가
전투기용으로 개발될 것이 확실하므로 대용량 전기발전기 탑재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가 쌍발 엔진 형상으로 결정된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 4. 카이가 단발 엔진 KF-XE를 제안한 배경은? 그렇다면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C-103에 비해 저체급인 싱글 엔진 KF-XE 형상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일까? ADD가 제안한 C-103 형상의 전투기를 개발할 자신이 없어서 카이가 발을 빼려 했다는 치킨 논리를 편 사람도 있었다. 카이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개발해온 T-50과 파생형인 FA-50을 베이스로 한 KF-XE로 KF-X를 개발할 수 있다면 시너지 효과로 개발 비용도 줄이고 개발 위험 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과거 KF-X 국내 개발을 반대해온 한국개발연구원이나 키더가 내세워온 소위 경제성 논리에도 부합한 것이 싱글 엔진이었다. 그런데 당시 카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KF-X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였다. 2012년 탐색 개발이 끝나고 ADD는 C-103 형상을 기본으로 한 KF-X 개발 총 예산을 6조 원 이내로 정부에 보고했다.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있었지만 자사가 KF-X의 체계 개발 업체로 선정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던 카이는 개발 비용이 9조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과연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 주겠느냐 하는 우려였다. 결국 카이는 나름대로 당시 공군의 ROC를 충족하면서 6조 원 이내로 개발할 수 있다고 확신한 KF-XE 형상 카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5. 경제성이냐 기술성이냐의 논란은? 제1, 2차 FX 사업으로 도입된 4.5세대 전투기인 F-15K. 우리가 개발하려는 KF-X도 4.5세대 전투기이다. 항공기 개발 사업은 위험 요소가 많다. 또 10년이 넘는 오랜 개발 기간과 수조 수십조 원 사이의 돈이 들어가는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다. 물론 상업용 항공기는 대부분 민간 항공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고 개발한다. 통상 정부가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벌이는 전투기, 헬기, 수송기 같은 군용기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과 기술성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된다. 개발 과정에서의 비용과 개발 완료 시 수출에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성과 국내 개발로 인한 기술 향상으로 타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를 높이고 국가적 첨단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성이 그것이다. 물론 군용기 시장과 기술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경제성과 기술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KF-X 사업의 경우 우리 정부도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사업 계획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투기 개발을 처음 하는 우리로서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전투기를 개발해온 미국도 F-15의 연저가형 F-16을 개발해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전투기를 만들었다. 또한 단발 전투기만이 수출 가능하고 쌍발 전투기는 수출을 못하게 했다. 이를 근거로 단발이냐 쌍발이냐 하는 논란이 벌어졌을 때 KF-XE 형상을 선호하며 경제성 우위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수출이 절대 불가능할 것으로 봤던 T-50이 요 근래 수출이 되는 것을 보면 15년 이후의 시장 상황을 전제로 경제성 여부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 정부는 여러 고심 끝에 기술 성과 자주 제공권 확보를 위해 KF-X를 국내 주도로 개발, 전력화하기로 결정했다. 옳은 결정이다. 6. 공군과 카이의 승리? 일부 언론은 2014년 5월 10일 주철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주재한 KF-X 관련 회의에서 이 엘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단발이냐 쌍발이냐 즉 경제성과 기술성 사이 청와대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ADD가 제시한 C-103 형상의 개발 비용이 8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단발 엔진으로 가야 개발비도 낮출 수 있고 수출도 가능하다는 카이의 경제성 논리가 힘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ADD와 공군은 기술성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여기에 반대했다. 이에 청와대는 저비용의 KF-XE로 갈 것인지 엔진 2개로 덩치가 크고 힘이 센 C-103 형상으로 갈 것인지를 놓고 고심했던 것이다. 이후 청와대에서 KF-X 관련 회의는 여러 번 열렸다. 마침내 방위사업청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작년 7월 2가지 형상에 대해 심의했다. 최종적으로 C-103 형상이 채택됐다. 대폭 늘어난 비용이 관건이었으나 정부가 이를 수락했고 KF-X 체계 개발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카이가 선정된 것이다. 7. 인도네시아가 참여하게 된 배경은? 2003년과 2007년 사이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국방연구원은 KF-X 사업에 대해 부정적 결론을 냈다. 그러나 ADD, 카이 그리고 공군은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의지를 불태웠다. 이에 방사청 IPT는 기획재 정부의 개발 가능성을 계속 타진했고 기재부는 총사업 비중 해외 지분을 20% 확보하고 참여 기업의 지분도 20% 이상 확보한다면 사업이 가능하다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해외 여러 국가의 의사를 타진했고 2010년 7월 인도네시아와 차기 전투기 공동 개발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이듬해인 2011년 CRDC를 설립해 탐색 개발을 같이 했다. 이어 2014년 10월 우리 정부와 인도네시아는 KF-X 국제공동개발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 최근 들어 우리가 KF-X 사업에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동안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 10월 KF-X에 8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키로 결정했다. 우리보다 인도네시아가 더 적극적이다. 8. EL이란? 제3차 FX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E를 선정하면서 KF-X에 필요한 25개 항목을 오프셋으로 들여오기로 했으나 이 중 4개 핵심 기술을 미국 정부가 EL을 허락하지 않아 기술 이전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KF-X 사업 중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EL이란 유출돼서는 안 될 고유 기술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로 규제하는 방식을 통칭한다. 여기에는 실제 물건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 계획 등의 문서, 사람까지 포함한다. EL 리스트에 있는 모든 사항의 국외 반출은 해당 국가 기관의 허가, 즉 EL을 받아야 가능하다. 해당 품목의 EL을 승인할 때도 특정 국가 수출 금지 또는 허가 등의 까다로운 부대 조건을 붙인다. 특히 전 세계 방위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에서의 EL 획득은 매우 까다롭다. 실례로 미국의 EL 리스트에 있는 엔지니어가 한국에 와서 세미나에 참석하려 해도 EL 승인이 나지 않거나 승인이 지연돼 강연이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스라엘 항공기를 생산하는 국영업체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의 경우 이 회사의 초청으로 현지에 가서 협의를 하는데도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EL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4대 핵심 기술은 특정 장비를 개발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4개 하드웨어를 KF-X 전투기에 통합하는 체계 통합 기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로키드 마틴이 약속한 21개 품목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필자의 개인적 판단이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할 때 21개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이행될 것이라 확신한다. 4대 핵심 기술 EL 승인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거절될 것을 미리 알고서도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또 한민구 국방장관이 대통령 방위수행심의국 정부당국에 직접 요청했는데도 거절당했다는 등의 얘기가 언론에 보도됐다. 필자가 보기에 규정과 절차를 우선시하는 미국의 시스템으로 볼 때 이는 당연한 결과다. 특히 능동형 전자주사 위상 배열 레이더 체계 통합 기술의 경우 미국은 어느 나라에도
EL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L 승인을 위해 노력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필자는 평가한다. KEFX에 필요한 4대 핵심 기술 확보는 미국의 EL 승인에 의한 기술 전수로 가는 길이 최선의 지름길이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다. 9. 4대 핵심 기술은 정확히 무엇인가? KEFX 센서 통합에 의한 임무 구현 방법도. KEFX 사업의 목표 중 하나는 독자적 성능 개량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대 핵심 기술 확보는 전투기 독자 개발의 중요한 요소이다. 4대 핵심 기술의 자립화 자체가 KEFX 사업의 중요 목표이기도 하다. 우선 4대 핵심 기술 중 가장 중요한 A사 레이더에 대해 알아보자. 이 레이더는 안테나가 고정된 상태에서 전파 각도를 전자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이다. 공대공, 공대지, 공대의 표적에 대한 다중 동시 탐색 추적하는 기능을 갖춘 최첨단 전자식 레이더이다. 기계식 레이더는 사람의 눈, A사 레이더는 잠자리의 눈에 비유할 수 있다. 즉 사람 눈은 옆에 있는 목표물을 보려면 눈동자를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볼 수 있지만 수많은 작은 눈으로 이루어진 잠자리 눈은 눈동자 움직임 없이 훨씬 넓은 각도를 볼 수 있다.